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실 분당 서울대병원 관절센터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오주한 교수입니다. 저는 빙상연맹, 대한빙상연맹의 의무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할 몇 가지 주제들은 대한빙상연맹에서 선수, 그리고 지도자, 트레이너, 그리고 가족분들, 모든 빙상인들을 위해서 의무위원회가 준비한 의료 관련 또 이런 부상 예방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이런 경기 상황에서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빙상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지만 저는 간략하게 이런 빙상위원회 또 이 의무위원회가 할 일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무위원 또 각 종목의 팀 닥터 그리고 우리가 초빙한 각종 여러 연자분들께서 각 부위의 부상 종류, 예방 방법, 심리, 영양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500m 예선에서 김지유 선수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선수와 보시면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남자 1500m에 흔히 출전한 보는 21살 신예 영상들이죠. 이준수도 넘어지면서 발목 인대를 다쳐 올림픽 출전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치는 일이 많고요. SBS 하성룡입니다. 경기 중에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물론 선수, 감독, 트레이너들이 결정을 하지만 적절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려면 어떻게 누가 해야 될까요? 경기 중뿐만이 아닙니다. 한유라는 유명한 일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연습 중에 이런 부상을 당했어요. 이 선수가 어떻게 컨디션을 찾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가 무엇을 결정을 해줘야 될까요? 시합 중만 뿐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런 대회를 위해서 연습들을 많이 하고 있죠. 선수들의 훈련 시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감독, 지도자님, 트레이너들이 선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부상을 당한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부상에서 복귀한 경우는 또 평상시에는 대회 때는, 대회 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런 각종 의학적 결정들을 하고 또 정확한 의학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의무위원회입니다. 의무위원회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서 전반적인 의학적 자문 역할을 합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부상의 예방에도 관여하는 것이죠. 또한 유소년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뿐만 아니라 유소년 선수들의 만성 손상 예방,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이거에 대한 정책을 연맹과 상의를 하고 최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런 도핑 관련 정책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무위원회에는 이런 의무위원들뿐만 아니라 팀 닥터가 있고요. 팀 닥터는 피겨, 스피드, 숏스케이팅처럼 종목별로 각 팀 선수들에게 구체적인 의학적 자문과 부상 예방 정책을 종목별로 제공하고 있고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매 경기 저희가 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빙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 경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적 상황에 대한 자문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식단, 특히 같은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는 식단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고 감염병, 얼마 전에 뭐 코비드처럼 감염병에 대한 대책과 관리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및 지도자와도 상의를 하면서 훈련 스케줄, 또 부상에 대한 복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대회 전에는 특히 부상 방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회 전 검진도 매우 중요하고요. 부상이 생겼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곳저곳 어레인지를 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얼마 전에 고지대에서 있었던 대회에서는 저희가 미리 적혈구의 양을 측정을 하고 또 필요하면 빈혈 치료를 하는 등 이런 고지대에서의
대회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또 피지컬한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지지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과 진료는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부상, 손상 그러면은 정형외과적인 그런 의미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뭐 혈관이나 호흡기 계통의 이런 내과적인 진찰을 강화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적절한 교정 또한 최근에는 여러 보충제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보충제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상담도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감염병은 뭐 최근 들어서는 뭐 강조할 필요도 없죠. 다 알고 있고 코비드처럼 최근에 2, 3년 동안에 큰 이슈를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염병 예방은 특히 이런 단체 생활을 하는 이런 각종 대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떠올랐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노진규 선수가 사실은 올림픽 몇 달 전에 어깨에 무슨 혹이 있는 걸 발견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악성 종양이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말았죠. 만약에 그것을 악성 종양을 제대로 진단하였으면 선수 생활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운명을 달리하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정형외과적, 재활의학과적, 스포츠의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학적, 각종 내과적, 의학적 상황에 대한 대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듯 이런 의학적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자문은 좋은 선수들이 꾸준히 배출되고 꾸준히 나오게 해서 그 선수들이 좋은 선수 생활을 해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 중에 하나이고 특히 유소년 선수들, 자라나는 선수들에서는 만성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경기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성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나 트레이너 또한 가족에 대한 교육과 소통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느꼈고 그거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상 관리는 종목별로 좀 다르고요.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각 부위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개략적인 말씀만 저는 드리겠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록 경쟁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접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중에 손상이 더 많고 접촉에 의한 손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쇼트트랙은 아시다시피 순위 경쟁이 상당히 심하고 접촉이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기 중 손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최민정 선수처럼 이렇게 막 독보적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쇼트트랙은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가 발목하고 무릎처럼 하지에 흔히 발생하고요. 이 두 군데가 가장 흔히 손상이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급성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물론 훈련 중 부상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실제로 경기 중 부상에선 훈련 손실 일수가 34일이나 돼요. 그 얘기는 경기 중에 다치면 상당히 큰 부상일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해 훈련 손실 일수가 많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중에서는 타박이나 골절, 훈련 중에서는 멍들거나 타박이 훨씬 더 많지만 눈여겨볼 것은 경기 중에 아까 비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골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점수 경쟁, 기록 경쟁이기 때문에 접촉은 없지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기술들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상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논문들을 보면 피겨 스케이팅의 한 80%의 선수들에서는 부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수죠. 1000시간당 한 3건의 부상이 발생한다 하니 상당히 많은 수의 부상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급성 부상보다는 특히 피겨 같은 경우는 만성 손상이 많아요. 그 이유는 아마도 기록 경쟁, 점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구사하기 위한 훈련 때문에 의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이러한 만성 손상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되게 특이하고요. 보통은 발목, 무릎처럼 하지 손상이 많고 경기 중에는 무릎이 더 흔히 다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종목별로 부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연도에 따라서 어떤 연도는 쇼트트랙이 어떤 연도는 스피드가 많지만 전반적으로 부상 비율은 스피드 숏보다는 피겨 스케이팅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의 종류, 타박, 염좌, 골절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매 연도마다 저희가 조사를 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적절한 통계를 저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쇼트트랙은 접촉이 많다. 피겨는 비접촉이지만 만성이 많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 선수들을 훈련을 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부상을 방지하면서 훈련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피겨 같은 경우는 발목, 쇼트트랙 같은 경우도 역시 발목과 무릎이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스피드 같으면 자세 때문에 허리나 고관절의 부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 근력 훈련들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급성 부상이 많긴 하지만 피겨 같은 경우는 훈련 중에 만성 부상이 많다 하는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훈련 내지는 트레이닝 내지는 재활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훈련 중에 부상이 많다. 좀 특별한 피겨가 이런 스피드나 숏과는 좀 다른 부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팀별로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의무위원회가 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유소년 선수의 보호 및 그들에 대한 관리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유소년 선수들은 빨리 또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보호자들 또 부모님들 또 지도자분들이 많은 훈련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서포트가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들 항상 그랬지만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휴식 시간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도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휴식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 연수 교육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선수 본인들의 연수 교육. 왜냐하면 최근에 특히 저희 빙상연맹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일부 생겼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저희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콘텐츠 내에 이런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찾아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올림픽 같은 경우,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도핑은 인간들의 이런 경쟁이라는 스포츠 정신이라는 것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핑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일부러 도핑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도핑에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잘 모르고 먹은 양이 도핑에 걸려서 선수 생활이 끝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례를 통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 트레이너를 알려드리고 어떠한 게 도핑에 걸릴 수 있는 약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 알려줌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역시 저희가 따로 교육을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최근 이 발리에바가 최근 몇 년 동안에 큰 이슈가 되셨죠. 이게 도핑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런 규칙,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고 이것들을 잘 이용 아니면 이것을 잘 준수 또 도핑에 걸리지 않는 적절한 회피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현명하게 사용, 필요한 약은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런 도핑에 위반되지 않도록 현명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저희 의무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의무위원회가 할 일들이고 저희 의무위원님들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 그리고 각종 질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예방, 재활을 모두 통합해서 하고 있고 특히 팀 닥터들은 각 종목별로 부상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또한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서 장기적인 의학적 지원 이러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역시 그러한 일환으로 마련돼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빙상연맹 하에서 의무위원회가 하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생각입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해요. 의무위원회라는 시스템이 생기는 게 중요하고, 그로부터 여러 하부 조직, 뭐 예를 들면 뭐 국가대표 선수, 대학, 뭐 청소년, 유소년 이렇게 하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인식이에요. 팀 닥터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야 되고, 의무위원회 역시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팀 닥터나 의무위원회 역할은 뭐예요? 선수가 경기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건강,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입주이기 때문에 단순히 1차 진료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도핑, 영양, 시차, 고산지대 이런 것 같은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볼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필요한 경우는 최근에 이런 정신과적 상담, 당연히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또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스포츠에서 이렇게 팀 닥터나 스포츠 의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빙상연맹은 최근에 생긴 이러한 의무위원회가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다행히 또 의무위원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빙상연맹에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팀 닥터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발전시킬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팀 경기나 팀 사정이나 경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사들도 상당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또 비밀 유지의 문제, 또한 또 특정 선수들은 특정 의사나 또 다른 병원과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팀 닥터의 개입이, 의무위원회의 개입이 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나는 이 팀 닥터한테 가고 싶지만 실제로는 여러 접근성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같은 경기는 매번 저희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SNS를 이용해서 진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팀 닥터와 의무위원회 인식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교육도 매우 필요하고요. 팀 닥터들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학회에서 관련 분야, 저희가 알고 있는 저는 정형외과 전공을 했지만 정형외과 지식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가 말씀드린 도핑, 영양, 성문제, 정신과적 문제 모든 이런 교육도 계속 받아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트레이너와의 소통이에요. 아무리 제가 선수한테 가까이 가더라도 이 선수는 지도자와 트레이너의 말에 훨씬 더 가깝고 그런 경기력에 대한 향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소통해서 의학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핑과 영양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도핑은 매년 약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피드백을 계속 주어야 합니다. 또한 팀 닥터들은 의료인의 의무가 있어요. 팀 닥터, 스포츠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기력 상상이라는 그런 의무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의무가 있죠. 비밀 유지, 설명 의지. 충분히 선수 자신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비밀, 선수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프로 선수들도 더욱 그렇고요. 또 설명, 제대로 된 설명을 감독과 트레이너한테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팀 닥터와 의무위원회는 선수를 위해 있습니다. 선수의 이익을 보호하고 선수를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환자인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이 팀 닥터와 의무위원들한테 지속돼야 될 것이고, 본인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들을 하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팀 닥터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빙상연맹에서도 이런 좀 도덕성의 문제가 있었던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의사, 팀 닥터를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또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에 대한 교육은 학회 또 연맹에서도 이런 팀 닥터와 의무위원들에게 꾸준히 교육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의료나 의무 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도자와 트레이너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목별로. 그래서 저희 빙상연맹의 팀닥터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뭐 SNS에는 당연히 그런 소통하는 방이 있고 가능하면 뭐 합숙훈련을 할 때나 이런 대회 전에는 직접 가서 지도자분과 트레이너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회 전뿐만 아니라 만성 손상을 관리하려면 평상시에 또 많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또 훈련 스케줄은 정상적인 육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부상 후 복귀 아니면 부상이 있을 것 같은 컨디션 이런 컨디션에서도 매우 스케줄은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으면 훈련 스케줄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들도 다가가지만 지도자분들 그리고 트레이너분들도 적극적으로 팀닥터를 이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대표적인 일인데 사실은 다들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지도자분들, 감독, 코치님들, 트레이너분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각 종목에서 팀닥터나 의료인들을 많이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들어갈 문제도 있고 지도자와 트레이너의 입장과 또 팀닥터 입장이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무리뉴 감독 있었죠? 우리 뭐 유명한 우리 그 축구 감독이었는데 이 무리뉴가 첼시 여성팀 감독을 맡을 때 선수가 다쳤어요. 선수가 다쳤는데 선수가 아프다고 팀닥터 들어오라고 해서 이 여자 팀닥터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팀닥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선수는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프리킥 상황에서 한 골을 먹고 졌어요. 중요한 경기에서. 그래서 무리뉴는 이 사람을 해고까지 했을 정도니까 저희들은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를 이기려는 자와 선수를 지키려는 자. 물론 지도자와 트레이너도 선수를 지킵니다. 팀닥터들도 경기에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와 트레이너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우리 빙상연맹이 역사는 짧지만 의무위원회와 팀닥터와 이런 관계 설정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연맹, 국가대표팀, 그리고 저희 의무위원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는 의무위원회에는 팀닥터가 있고 그 팀닥터들이 각 종목에서 트레이너와 지도자, 특히 보호자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의무위원회는 이런 학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선수 개인도 연맹과 의무위원회 팀닥터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선수 개인 당연히 지도자 트레이너들과 소통하고 서로 모든 이 세계 모든 이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 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거두었던 저희 빙상인들의 업적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저희 빙상연맹 의무위원회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저희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뭐 특정 개인의 이득이나 뭐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스포츠가 좋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빙상의 발전, 한국 스포츠의 발전에 한 작은 초석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 대한빙상연맹 의무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